자, 그러면 마지막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오늘 방송 제목에도 X 같은 놈들 이렇게 썼는데요. 조선일보 이 개 같은 것들이 제가 막 욕 좀 할게요.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정말 무슨 기사를 냈는지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십시오. 양해동 열사 이제 돌아가시고 분신하던 장소에 같이 있던 간부가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면서 저렇게 가짜 뉴스를 호도했어요. 저 지금 저거 보고 막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정말 열이 받았어. 근데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저 헤드라인도 너무 화가 납니다. 넘겨주십시오. 이 보도를 받아가지고 원희룡이 뭐라고 페북에 올렸냐면요.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작자들 아니에요? 네, 잠잠하던 조선일보가 정말 보름 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91년도에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뭐 다들 아시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에도 노태우 군부 독재가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열사 정국이 펼쳐지니까 이 분신은 자발적인 것이 아닐 것이다. 분신에는 반드시 이것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찾아내서 엄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라고 하는 조작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저는 그것과 완전히 지금 판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가 인간의 탈을 쓴 이 짐승만도 못한 자들의 행위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진짜 분노스러운 것은 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는지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완전히 훼손하고 완전히 모욕하고 욕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언론 보도라고 내뱉는다는 게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언론 폭력이라고 규정을 하던데 저는 이건 언론 폭력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 조선일보는 언론 자격 자체가 없다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극우 세력을 지키기 위한 어떤 괴벨스, 나치의 그 나팔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조선일보지 언론으로서의 기능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자들입니다. 네. 언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조선일보는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완전 악랄하게. 이 보도 나온 다음에 그 보수단체가 고발했다는 거잖아요. 그 간부를 자살방조 혐의로. 맞습니다. 양해동이 자신들이 터뜨리면 또 언론들이 받아쓰고 여론이 움직이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발을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런 전형적인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진짜 윤미향 의원 마녀사냥 때 또 손영민 소장님께서 안타깝게 희생되었던 사건을 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기사 어디에도 사실이 없습니다. 온갖 정황과 억측만이 난무하는데 여기에 미심쩍은 정황이 있으니 보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조선일보인데 여기 건설노조에서 CCTV 화면을 좀 위치랑 각도를 분석을 해보니까 춘천지검 강릉지청 종합민원실 건물 CCTV 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조선일보에서는 이 독자 제공이라고 표기를 한 거 사실이 허위라는 거죠. CCTV를 검찰이 제공해줬다는 건 말이 달라지는 문제이고 공기관의 개인이 어떻게 언론에다 이걸 보도합니까? 검찰이 넘긴 거죠, 그거. 근데 극우 세력의 이 대응 방식이 점점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 진보 세력들 개혁 진영에 대해서 도덕성을 흠집냄으로써 자신의 어떤 부정한 행위를 덮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도덕성의 훼손이지 않습니까? 이사한 동료의 분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것도 건설 노동자들, 건설 노조원들의 도덕성을 흠집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도 빨간 이라고 하는 어떤 조작된 사안을 가지고 와서 그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집회 참가자들의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압수수색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CCTV를 본다고 해도 누가 그런 억측을 합니까? 이게 지들이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라면 저럴 수 있어. 자살 방조하고 쟤는 투쟁의 동력으로 사람을 불태워서 죽여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이 언론이랍시고 정말 너무 열받는 뉴스였고 네. 그리고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판을 짠 것은 저는 이 정권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원희룡이 어떻게 바로 이렇게 입장을 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뭐 아까 유진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세세하게 특정을 했어요. 이게 신나통이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신난지 아닌지 구별도 되지가 않아요. 이건 누구 기자다. 누구 노조원이다. 이걸 어떻게 다 특정을 했냐는 거죠. 그럼 이거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데 검찰, 경찰, 언론, 정권이 지금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 사안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정권이 기획한 거다라고 하셨지만 정확하게는 조선일보가 기획한 겁니다. 조선일보가 검찰과 경찰을 꽉 쥐고 지휘부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는. 지휘부 역할로 이 판을 짠 거예요. 며칠 동안 보도를 안 했다면서요, 이거 관련된 네. 뉴스들을. 네. 그래서 조선일보 왜 저렇게 잠잠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획 딱 보도 터지는 거 보니까 얘네가 검찰, 경찰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판을 엎어보려고 이렇게 조작 기사들을 날조하고 이걸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게 너무 네. 정확하죠. 이번 주 퇴진 촛불에서 혹시 조선일보 앞에 항의 방문 가나요? 가야죠. 돌 네. 던져요. 돌을 이제 분노하시는 개별로 분들. 던지시면은 뭐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분노하시는 분들 지휘만 안 많이 내리면 되는 거 보여주십시오. 아니에요? 네. 저는 정말 어제 조선일보 를 잠깐 지나갔는데 정말 그 유리창으로 다 이렇게 덮여있어요. 코리아나 호텔 거기가. 네. 딱 하나를 깨면은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계속했어요.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뭐 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시죠. 김남국과 민주당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랑 전국 대학생위원회가 그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진상을 조사해라. 그리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사퇴도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논란이 됐어요. 지금 당내에서는 난리더라고요. 대학생위원회 소속 다른 도당 위원장이 자기는 그걸 합의한 적이 없고 이 입장을 공유받은 적도 없는데 대학생위원회가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입장을 내냐 뭐 이런 반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엉망진창이네요. 네.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 대학생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는 게 되게 이 새로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논평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첫째,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를 내는 것. 둘째, 새로운 흐름을 포착해 빠르게 당의 어젠다로 만드는 것. 이때 청년들의 존재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어떻게 일단 두 번째 두 번째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새로운 흐름을 포착해 빠르게 당의 어젠다로 만든다. 이거는 청년들이 어젠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적폐 놈들이 어젠다로 만들고 싶은 판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앞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날카롭네. 청년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옳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어떤 정의로운 마음을 청년 세대들이 갖고 있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나서고 사실 눈치 볼만도 하잖아요. 네, 좋은데 그 방향이 무엇인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앞으로 사회를 끌어나가야 하는 주요 세대가 되어 있잖아요. 늘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든. 근데 그 세대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가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방향에서 보지 않고 그냥 그 행위 자체만 좋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비슷하고요. 실제로 또 심상정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직까지 박탈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랬어요? 네, 목소리를 좀 냈는데 거기에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 이 청년이라고 하는 뭐 MZ 세대라고 하는 너무나 사실 건강하게 사회를 향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집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렇게 좀
이용되고 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적폐의 논리에 도구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을 빠르게 촛불에서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청년들은 못 만나요. 촛불 안 나올 거니까. 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 나이가 젊다고 청년인가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기대하는 정치가 나이 젊은 사람이 정치하는 걸 기대하는 건가요, 단순히? 그러니까요. 저는 그것만은 아닐 것이다. 청년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대와 역사의 소명을 다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 시대와 역사의 소명이 무엇인가? 결국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청년에게 주어지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했을 때 그 생물학적, 육체적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다하지 못하면 젊다고 해서 다만 청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갖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을 봤을 때 청년들이, 쟤가 어떻게 나를 대변해? 이런 박탈감 느낄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중당인가요? 민중당 후보였는데, 흑수저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민중당 전에 청년들이 만든 정당이었을 거예요. 흑수저당인데 당 대표가 부모님이 연금 같은 거, 적금 같은 걸 드러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한 몇 억짜리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흑수저냐면서 엄청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흑수저를 타령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 흑수저를 대변할 수 없나요? 저는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때 왜 이 입장을 내냐는 거예요. 민주당 여러분, 민주당 청년 여러분, 가상자산에 코인 투자하는 거 모르셨어요? 알았으면 그때 냈어야죠. 터지기 전에 냈으면 됐잖아요. 터지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이런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걸 국민들이 느낄 때 정서적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우리 당에서 그런 것부터 혁신하자 이런 안을 먼저 냈으면 뭐라고 안 하겠다고. 그 말이 맞다니까요? 저 이해를 해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정치 탄압이 명백한 사실도 아닌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인지 아닌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놀아나는 행위인 거죠, 완전. 전 놀아났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지향은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슈가 터졌을 때 발빠르게 국민들 눈치 보면서 이 얘기하면 욕 안 먹겠지? 이 얘기하면 내 편 들어주겠지? 아주 기회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마치 맞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를 반박할 수는 없지만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아직 범죄를 저지른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도덕적으로 공격하는 정치 프레임에 같이 동참해가지고 같은 당 의원을 죽이겠다는데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걔네의 정치고 이 사람들의 정치인 거죠. 이 사람들 청년 정치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또 나오고 촛불행동 회원에도 청년 회원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청년들이 더 올바른 목소리, 더 좋은 정치를 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청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마치 청년 정치의 어떤 모습인 것처럼 각인이 돼버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청년 정치하면 그런 사람들만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에 대한 좀 혐오감, 피로감도 저는 쌓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더 무시하는 그런 흐름이 생겨요. 네, 쟤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인기 얻을 궁리만 한다 이런 사실 인식을 형성하는데 지금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청년들이 정치의 영역에 더 많아져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 이 기성 정치에서 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허락된 자리가 딱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그래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딱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할 때 주목받는 거고 그 역할을 사실 못할 때는 뭐 쥐도새도 모르게 도태되는 이러한 것들이 청년 정치인들에게 지금 기성 정치가 허락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이 운동장을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정치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세요. 자기 청년인 거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이 이걸 고민하시니까 이거를 해결하겠다. 이런 정치를 하셔야지.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왜 자꾸 부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도 아닌 것들이. 오늘 좀 너무 말이 심했죠, 많이. 네. 아니 부각되는 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송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부각할 수야 있지만 그 부각의 목적이 청년이라고 저 하는 부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이점을 세워가지고 어떤 걸 쟁취하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사실 꼴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부각하지 말아야 된다. 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은 다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뭘 할 건지를 얘기를 하세요. 청년인 걸 강조하지 마시고 자기가 뭘 말하고 싶은지 무슨 정치를 하고 싶은지. 아, 오늘 열받는 얘기가 정말 많았네요. 네, 자, 오늘 화만 내다가 끝나고. 한번 크게 웃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